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서와 오페라는 처음이지. 제3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편은 드디어 마지막 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와 작품, 그리고 음역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오페라와 관련된 깨알 상식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하는 부분도 노트 필기를 꼭 해줘야 합니다. 1편, 2편에 이어서 3편까지 잘 노트 정리를 해서 등교 계약 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같이 볼게요. 1번, 오페라의 대표 작품에 대해 말할 수 있다. 오늘은 대표 작품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같이 살펴볼 거고요. 2. 오페라 용어를 이해할 수 있다. 오페라와 관련된 깨알 상식을 배우면서 관련 용어를 배우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대표적인 오페라 작곡가와 작품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먼저 대표적인 작곡가라고 하면 모차르트를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모차르트 굉장히 유명하죠? 모차르트는요,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18세기에 활동했던 작곡가입니다. 오스트리아 출신이고요. 음악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어요. 워낙 어렸을 때부터 세계 여행을 다니면서 연주를 하며 인정을 받았던 음악의 신동 모차르트는 오페라 마술피리라는 작품이 대표적인데요. 먼저 오페라 마술피리에 대한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타미노 왕자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밤의 여왕이 마술피리를 선물하게 됩니다. 이 마술피리를 가지고 짜라스트로에게 납치되었던 파미나 공주를 구하러 가는 이야기를 담은 것이 바로 마술피리의 줄거리입니다. 여기서 가장 대표적인 아리아, 그러니까 오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음악, 독주 부분을 들어볼 텐데요. 들어볼 밤의 여왕 아리아라는 곡은 우리에게 가장 친숙한 음악입니다. 밤의 여왕이 딸 파미나 공주한테 짜라스트로를 찔러 죽이라고 명령하는 격렬한 복수의 노래예요. 아마 들으면은 이 노래가 모차르트 오페라 마술피리에 나온 노래구나 라는 느낌이 올 거예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짧게 들어봤는데 굉장히 익숙한 노래죠. 이 곡은 아까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밤의 여왕 아리아라고 부르는 곡입니다. 다음은 작곡가 베르디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베르디라는 작곡가가 있는데요. 이 작곡가를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모르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주세페 포르투니노 프란체스코 베르디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짧게 베르디라고 얘기를 해요. 19세기에 활동을 많이 했고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페라가 처음에 어디서부터 유행을 했다고 했었죠? 네, 맞아요. 바로 이탈리아에서 가장 먼저 유행을 했어요. 이탈리아에서 가장 유명한 오페라 작곡가가 누구인가 라고 얘기를 한다면 베르디가 빠뜨릴 수 없는 작곡가인데요. 별명이 바로
오페라의 제왕이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라는 작품이 있고요. 리골레토라는 작품이 있어요. 먼저 라트라비아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줄게요. 라트라비아타는 비올레타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비올레타가 축제에서 알프레도라는 사람과 함께 사랑에 빠지는 비극적인 스토리예요. 왜 비극적이냐면 마지막에는 둘 다 죽음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선생님이 가져온 이 노래는 비극적인 스토리와는 전혀 다른 축제의 분위기를 가지고 있는 음악인데요. 제목이 바로 축배의 노래입니다. 축제장에서 축배를 들고 노래하는 화려한 노래인데요. 이 노래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잘 알려진 곡입니다.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여기까지 들어볼게요. 정말 많이 들어본 노래죠? 방금 설명했다시피 이 노래의 제목은 축배의 노래입니다. 다음은 리골레토라는 오페라 작품에 대해서 설명할 건데요. 꼽추이자 광대인 리골레토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리골레토라는 사람에게는 질다라는 딸이 있었어요. 자신의 딸 질다를 바람둥이 공작으로부터 지키려다가 오히려 그녀를 죽게 만들게 된다는 비극적인 스토리를 담고 있는 내용인데요. 잠깐 감상해 볼 곡은 여자의 마음이라는 곡입니다. 이 여자의 마음, 그러니까 바람둥이 공작이 딸을 유혹할 때 부르는 음악이에요. 갈대 같은 여자의 마음을 흔들며 유혹하는 노래이고 이 노래는 CF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또 여러분들에게도 친숙한 음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자의 노래 한번 감상해 볼까요? 네, 하이마트 CF에서 많이 들어본 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다음 알아볼 작곡가는 푸치니라는 사람입니다. 푸치니에 대해서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요. 지아코모 푸치니라고 불리는 이 사람도 역시 19세기에 많이 활동한 작곡가입니다. 물론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오페라 토스카라는 작품과 그리고 투란토트라는 작품을 대표적으로 말할 수 있어요. 먼저 토스카에 대해서 줄거리를 말해줄게요. 토스카는 오페라 가수예요. 이 오페라 가수 토스카랑 화가 마리오 카바라도시라는 사람이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그런데 경찰청장인 스카르피아라는 사람이 이를 갈라놓기 위해서 해방을 하는 이야기인데요.
대표적인 아리아, 그러니까 대표적인 솔로곡으로는 별은 빛나건만 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여인을 두고 죽어야 하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부르는 아주 슬픈 노래인데요. 음악을 들으면서 슬픔이 잘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잘 감상하셨나요? 자신의 처지가 얼마나 비통한지 잘 느껴지는 음악이었습니다. 다음은 투란도트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요. 투란도트라는 이름은 공주의 이름이에요. 투란도트의 내용은 굉장히 흥미진진해요. 같이 한번 들어보세요. 공주 투란도트가 자신한테 구혼하러 온 왕자들이 세 개의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면 목을 베어서 죽여버린다는 포고문을 내걸게 되었어요. 그래서 희생당하는 왕자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이때 왕자 칼라프는 이 수수께끼를 풀게 돼요. 그러면은 투란도트랑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투란도트가 받아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왕자 칼라프가 나는 수수께끼를 풀었는데 너 나랑 결혼하기 싫어? 그러면 너 내 이름을 알아와. 내 이름을 24시간 내에 알아오면은 나는 너에게 목숨을 내놓을게. 그때 나를 죽여도 좋아. 라는 조건을 내밀게 돼요. 그래서 공주 투란도트는 이 왕자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고문을 수차례 하고요. 끝까지 이 칼라프는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지 않았고 그런 모습에 투란도트는 자신에 대한 사랑을 확인을 하면서 끝내 결혼에 응하게 되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어요. 조금 흥미진진하죠? 여기서 들어볼 곡은 공주는 잠 못 이루고 라는 곡인데요. 이 곡 역시 굉장히 유명합니다. 공주가 왜 잠을 못 이루었을까요? 네, 이 노래는 바로 칼라프가 수수께끼를 다 풀었는데도 공주가 이를 거부하게 되어서 자신의 이름을 공주에게 날이 밝기 전까지 자신의 이름을 맞춰봐라 라고 얘기를 하자 공주가 이자의 이름을 알아내기 위해서 밤새 잠 못 이루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 노래는 빈체로라는 가사를 담은 부분이 가장 유명한데요. 여러분들 중에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네, 잘 들어보았나요? 이 노래가 유명한 이유는 바로 남자 노래이면서도 가장 고음 음역대를 가지고 있는 테너들에게 아주 많이 불리고 유명한 노래예요. 그래서 이 빈체로라는 부분을 들었을 텐데요. 이 빈체로라는 뜻은 승리하라라는 뜻입니다. 결국 공주가 자신의 이름을 알아내지 못하고 자신이 승리하리라 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다음 아랍어 작곡가는 비젯이라는 작곡가예요. 비제는요, 조르주 비제라고 읽고요. 역시 19세기 때 활동한 작곡가예요. 이탈리아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오페라 카르멘이라는 곡을 작곡했습니다. 카르멘이라는 음악은 돈 호세라는 군인이 등장합니다. 이 돈 호세라는 군인이 떠돌이 집시인 카르멘에게 반하게 되는 이야기고 이 둘의 사랑을 다루는 이야기인데요. 스페인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르멘은 다른 음악과도 마찬가지로 유명한 곡이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특히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곡이 카르멘에 많지 않을까 싶어서 선생님이 3가지나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 들어볼 곡은 카르멘 서곡이라는 곡인데요. 서곡이라고 하면은 오페라가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연주하는 음악을 뜻해요.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전주곡이 될 수 있겠죠? 이 서곡을 통해서 전반적인 오페라의 내용과 분위기를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서곡을 한번 감상해 볼게요. 네, 잘 들었죠? 여러분들에게 익숙한 곡입니다. 다음으로 들어볼 곡은 하바네라라는 곡이에요. 이 하바네라라는 곡은 집시인 카르멘이 부르는 노래고요. 탱고풍의 음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볼게요. L'amour est un fond de poème, il n'a jamais, jamais connu de loi.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Si tu ne m'aimes pas,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Mais si je t'aime, si je t'aime, prends garde à toi. Si tu ne m'aimes pas, si tu ne m'aimes pas, je t'aime. Mais si je t'aime, si je t'aime, 네, 지금 까르멘이 부르는 하바네라 노래를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투우사의 노래를 들어볼 거예요. 카르멘이라는 오페라에는 투우사인 에스 까밀리오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투우사 에스 까밀리오는 까르멘을 꼬시는 역할을 하게 돼요. 까르멘은 돈 호세와 만나면서 에스 까밀리오에게 많이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투우사가 투우장에 나가기 전에 아주 용맹하고 씩씩한 모습을 보여주는 곡인데요. 이 노래 역시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같이 한번 확인해 보면서 들어볼게요.
네, 여기까지 잘 들어보았죠? 지금까지 대표적인 작곡가와 대표 작품,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유명한 음악들을 들어보았습니다. 다음은요, 오페라에서 노래 부르는 성악가들의 음역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건데요. 음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목소리나 악기가 낼 수 있는 가장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음역이 높다 혹은 음역이 낮다. 즉, 음역이 높다라는 얘기는 높은 음을 잘 낸다라는 뜻이고요. 음역이 낮다라는 얘기는 낮은 음을 잘 낸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 음역이 높을수록 좋은 걸까? 라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음역이 꼭 높을수록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목소리가 다 다르기 때문에 높은 음역대가 있다면 낮은 음역대를 가진 사람이 있겠죠? 높은 사람들과 낮은 사람들이 같이 조화를 이루어야지 예쁜 화음이 나오기 때문에 꼭 음역이 높아야만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은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프라노, 메조소프라노, 알토는요,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음역대를 뜻합니다. 소프라노는 높고 밝은 목소리, 그래서 여자 주인공 역할이 많고요. 메조소프라노는 소프라노와 알토의 중간, 그러니까 소프라노보다는 조금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묵직하고 조금 어두운 빛깔을 가지고 있고요. 주인공의 라이벌이나 적을 맡고 있는 역할이 많습니다. 알토는 여자 음역대 중에서 가장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요. 알토 역시 예전에는 주인공의 라이벌이나 적이 많았지만 메조소프라노가 이를 대신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은 남자 음역대를 알아볼 거예요. 테너, 바리톤, 베이스 이 세 개가 남자 음역대입니다. 테너는 매끄럽고 밝은 목소리를 가지고 있어요. 남자 중에서 가장 높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고요. 주로 남자 주인공 역할을 맡게 됩니다. 바리톤은 힘있고 무게감 있는 목소리를 얘기하고요. 악역이나 아버지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베이스는 가장 낮은 음역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숙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오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해석해 주세요. 엄숙하고 깊이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노인 역할을 맡게 됩니다. 다음은요. 오페라 깨알 상식 부분을 같이 살펴볼게요. 오페라에서 관람 예절이 있습니다. 오페라를 관람해야 될 때 가장 기본적인 예절은 여러분들이 당연히 알고 있을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몰랐던 부분도 있을 겁니다. 아니, 이런 것도 예절에 속한다고? 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가지고 왔는데요. 같이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휴대전화를 켜거나 공연 장면을 촬영하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있죠? 2번은 공연 시작 후에는 입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영화나 다른 공연물을 보러 갔을 때는 공연 시작 후에도 중간에 입장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페라는 공연장이 대체로 다 어둡고 무대만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문을 도중에 열거나 사람들이 들어오면 빛이 들어와서 방해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연 시작 후에는 입장할 수 없고요. 그리고 음악 연주나 노래 진행 도중에 박수를 보내면 안 됩니다. 노래에는 대사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수로 이를 끊기거나 방해하면 안 됩니다. 네 번째는 공연 중에 팸플릿을 뒤적거리거나 옆 사람과 잡담을 나누면 안 됩니다. 오페라는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해서 공연 중에 팸플릿을 뒤적거리기도 하는데요. 이는 관람 예절에 어긋난 행동입니다. 다섯 번째는 몸이나 옷에서 너무 진한 화장품이나 향수, 음식 냄새를 풍기면 안 됩니다. 옆 사람에게 방해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극장 안에서 모자를 쓰고 있는 것은 예의에 어긋납니다. 다음은 옷을 잘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거예요. 우리는 추리닝으로 영화를 보러 가도 되는데 오페라는 그렇게 하면 예의에 어긋납니다.
오페라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투입이 돼요. 예를 들어서 시나리오를 짤 수도 있고, 감독이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나오는 배우들도 있고, 음향 감독까지 여러 사람들이 힘을 모아 만든 합작품이기 때문에 이 종합 예술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예의를 갖추기 위해서 옷을 깔끔하게 입고 입장하는 경우가 대반사입니다. 다음은요. 오페라는 내용을 알고 봐야 더 재미있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영화 내용을 스포당한다면 기분이 어떨까요? 야, 저 남자가 범인이래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정말 짜증나죠. 영화를 보는 내내 아, 저 사람이 범인이구나. 아, 나 이 영화 봐야 되는데 계속해서 머릿속에 떠올릴 거예요. 그쵸? 그렇지만 오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용을 누가 범인인지 알고 봐야 더 재미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페라는 외국어 자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영화 역시 외국 영화를 보면 외국어를 해석한 한국 자막이 나오잖아요. 하지만 영화는 영상과 자막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오페라는 이탈리아 오페라, 독일어 오페라 이런 자막이 한국어로 번역이 되어 있기 때문에 커다란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양 사이드에 작게 한글 자막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슬픈 장면이 나오는데 그 뜻을 몰라서 커다란 무대를 대신해서 양 사이드에 있는 조그만한 한글 자막을 보게 되면 공연을 제대로 관람할 수 없겠죠. 오페라는 음악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예술작품입니다. 전체 내용을 미리 알아둔 뒤에 음악에 집중하면서 감상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팸플릿으로 줄거리를 미리 공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이렇게 공연이 시작되고요. 우리는 아리아가 끝날 때마다 박수를 치게 됩니다. 이 박수를 치면서 브라보라고 외치는 것을 봤을 거예요. 이 브라보에 담긴 뜻과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다양한 뜻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부터 볼게요. 브라보라는 환호는요, 공연의 주체가 남성일 때만 외쳐야 합니다. 공연의 주체가 여성일 때는요, 바로 브라바라고 외쳐야 합니다. 공연의 주체가 여성일 때는 브라보라고 외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남자가 여러 명이거나 혹은 혼성으로 되어 있는 단체에서는요, 네, 맞습니다. 브라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성 단체 공연일 경우에는 브라베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는 우리나라 언어와는 달리 이탈리아어에는 각 단어마다 남자를 뜻하는 단어가 있고 여자를 상징하는 단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각 사물에 붙는 이름 명칭들도 다 여자를 뜻하는 언어와 그리고 남자를 뜻하는 언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라보라고 다 똑같이 얘기를 하면 안 되고 상황과 때에 따라서 다른 용어를 쓴다는 점 깨알 상식으로 알아두는 게 좋겠죠. 참고로 브라보라는 단어는요, 이탈리아어로 잘한다, 좋다, 신난다 정도의 환호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래해준 사람에게 환호와 갈채를 보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프리마 돈나의 탄생에 대해서 볼 겁니다. 프리마돈나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잘 살펴보아야 될 점은 프리마돈나가 아니라 프리마돈나라는 것입니다. 보통 프리마돈나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 많죠? 이제는 프리마돈나라고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오페라에서 주인공을 맡은 여성 가수를 가리키는 말로 이탈리아어로는 제1의 여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그러면은 주인공을 맡은 남성 가수는 어떻게 말하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바로 프리모 우오모라고 한다는 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늘 배운 부분까지만 여러분들이 노트 정리를 해서 등교 계약 때 가져오면 되겠습니다. 오페라 1, 2, 3편까지 정리를 잘 해서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오늘 수업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